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첼시 여자 축구팀을 이끌어온 엠마 헤이즈가 미국 여자 축구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미국 팀을 금메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4년 만에 서울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세 나라 간의 안정적인 관계와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양령 청년하우스에서 월 11달러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워싱턴 포스트. 엠마 헤이스는 첼시 FC에서 또 다른 트로피를 들어올린 후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기까지 며칠의 여유밖에 없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지금쯤 해변에 앉아 몇 주를 보낼 수 있겠지만 제 시각은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올림픽에 갈 기회는 많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뉴욕에서의 미디어 출연 중에 말했다. 일요일에는 아들 해리의 생일 파티를 주최하며 잠시 쉬었지만 그녀는 6살짜리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빨리 일하러 가고 싶었다고 농담했다. 이제 그녀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 축구연맹은 그녀가 가족 의무를 다하고 첼시에서의 12번째 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미국 국가대표팀은 최근 2번의 올림픽과 작년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지만 헤이스는 임시감독 트윌라 킬고어와 함께 전술 아이디어와 훈련 캠프, 친선 경기 및 토너먼트의 명단을 조율했다. 덴버에서 훈련 캠프를 준비하며 그녀는 6월 1일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한국과의 친선 경기와 6월 4일 미네소타에서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녀는 6월 말까지 18명의 올림픽 선수단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리는 단계별로 나아가야 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모든 작은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헤이스는 말했다. 그녀의 장기적인 목표는 2027년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야후 US. 엠마 헤이스는 첼시에서의 성공을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재현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2012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미국 팀을 그녀의 아버지 시드가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헤이스가 첼시의 감독직을 맡았을 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미국 모델을 영국 축구에 적용하라고 권유했다. 그녀는 16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성공을 거두었고 작년에 미국 감독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첼시 모델을 미국 팀에 적용하라고 권유했다. 제가 그 직업을 맡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첼시에서의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고 이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10주도 채 남지 않았다. 덴버에서 첫 훈련 캠프를 열고 한국과의 2번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그녀는 18명의 올림픽 팀을 선택해야 한다. 첼시에서의 12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쳤고 이제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라고 헤이스는 말했다. 그녀는 뉴욕에 도착해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저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여정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 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모든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팀이 최고의 수준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는 단계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상의 수준에서 경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그녀는 결론지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2023년 5월 26일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으로 중국의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안보협정과 무역제재에 직면하여 이웃 국가들의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지만 각국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 나라가 다시 모여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스트레일리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시드니와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주택 시장을 가지고 있다. 시드니에서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00만 달러에 이르며 서울에서는 월세가 약 800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는 월 11달러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양령 청년하우스는 서울의 동작구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36개의 아파트로 평균 20평방미터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모든 유닛이 이미 채워졌다. 호주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정부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장애물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후 US 키스는 서울에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키스의 리더인 로니 피그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이 매장을 2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피그는 새로운 매장을 기념하기 위해 애식스와 협력하여 새로운 젤라잇 3 리마스터드 신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신발은 한국 국기를 반영한 파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으로 디자인되었으며 퀼트 가죽과 헤어리 스웨이드 오버레이로 제작되었다. 이 신발은 5월 31일 서울 매장 오픈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며 키스 토키오와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피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브랜드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라며 최종 제품을 공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니케이 아시아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세계 무역의 분열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의 거시경제적 영향,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중국의 거시경제 불균형과 산업 과잉 생산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보호주의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유무역 운동이 쇠퇴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 IMF은 무역 분열이 세계 GDP의 최대 7%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재무장관 마사토 칸다는 다자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백악관은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를 위한 대규모 국빈 만찬을 개최하며 미국의 고유 음악인 가스펠과 컨트리 음악을 선보였다. 만찬에서는 컨트리 스타 브래드 페이즐리와 하워드 대학교 가스펠 합창단이 공연을 펼쳤으며 메뉴에는 훈제 소갈비, 포치드 랍스터, 토마토 수프, 화이트 초콜릿 바구니가 포함되었다. 이번 만찬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마련한 첫 국빈 만찬으로 약 500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만찬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만찬이 오래 기다려온 것이라며 미국과 케냐의 오랜 우정을 상징하는 장식과 함께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조지아주 코빙턴에 위치한 컴퓨터 칩 부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2021년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4억 7,3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4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이 공장은 반도체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유리기판을 제조할 예정이며 이는 반도체 간의 더 밀집된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개발된 이 기술은 SK그룹이 상업화하기 위해 전직 연구원을 고용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는 미국이 이 국내 제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며 조지아주가 제조와 혁신에서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한국의 전직 팝 가수 승리가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성추문과 마약 스캔들로 인해 수감된 승리가 홍콩의 나이트클럽을 열 계획이라는 보도 이후 그런 신청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승리는 빅뱅이라는 보이밴드의 멤버로 2006년에 데뷔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불법 활동 혐의로 그룹을 떠났다. 그는 2015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성매매를 주선하고 서울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작년 2월에 18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최근 중국어로 작성된 여러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는 그가 홍콩에 정착해 나이트클럽을 열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야후 US에 따르면 로니 피그의 키스와 애식스는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여는 키스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해 젤라잇 3 리메스터드 스니커즈의 세 번째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스타일은 5월 31일 키스 서울의 개장과 함께 출시되며 키스의 웹사이트와 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업은 키스와 애식스가 함께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두 브랜드는 이전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선보이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젤라잇 3 리메스터드는 서울을 테마로 한 특별한 디자인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며 스니커즈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디플로맷 포린 폴리시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를 초청한다. 루토 대통령은 15년 만에 공식 국빈 방문을 받은 첫 아프리카 국가 원수로 이는 미국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재헌신을 의미한다. 미국과 케냐의 관계 강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더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냐와 같은 신흥 경제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보험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산업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케냐는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며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케냐는 또한 녹색 제조,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포린 폴리시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호주산 바닷가재 사례를 살펴보면 된다. 2020년 4월 호주 총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의 기원을 조사하자고 제안한 후 중국 대사는 경제적 보복을 암시했다. 그 결과 중국은 호주산 바닷가재와 목재, 보리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와인에 최대 212%의 관세를 부과했다. 호주는 주요 수출 시장을 잃었고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는 중국이 경제적 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시도할 때 동맹국들이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안보동맹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을 마련하고 동맹국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은 목요일 그의 나라가 중국 공포증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혔다.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연례회의에 참석한 안와르는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 한국과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말레이시아와 지역을 위해 중국과 계속 교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와르는 미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너무 가깝고 너무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와르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포기하고 경쟁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과 미국이 그들의 차이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와르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만나 해양 안보, 에너지 전환, 사이버 보안, 공급망 회복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안와르는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지난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하마스 지도자들과 만난 것을 옹호했다. 그는 이 만남이 테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와르는 미국이 가자 지구의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화적인 해결과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시아 전역에서 신자들이 등불과 기도로 이 신성한 날을 기념했다. 카트만두의 보드나트 스투파에서 신자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불교도들에게 신성한 날이지만 불교 종파나 국가에 따라 다른 날짜에 기념된다.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 날이 부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와 디아스포라에서 불교도들은 지역 사찰을 방문해 하루 종일 연불, 명상, 축제에 참여한다. 가족들은 집을 등불로 장식하고 잔치를 벌인다. 한국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연등회로 서울의 사찰과 거리에서 수천 개의 형형색색의 연등이 행진하는 축제다. 캄보디아에서는 사프란색 로브를 입은 초보 승려들이 장로들과 함께 시주를 받으며 미얀마에서는 신자들이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는 반이언 나무 주위에 모여 물을 뿌렸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즉 부처 푸르니마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의 본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바닥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신자들은 기도를 올리기 위해 줄을 섰다. 말레이시아 이포에서는 신자들이 60m 길이의 거대한 성스러운 탕카 캔버스를 펼쳐 그 아래를 걸으며 축복을 받았다. 스리랑카에서는 촛불과 종이, 대나무로 만든 등불로 집과 거리를 장식하고 보로부두르에서는 승려들이 등불을 날려 밤하늘을 밝히며 축제를 마무리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도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